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피해자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학을 빅티말리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이제 고대 중세라고 했을 때 피해자 등이 직접 보복을 했습니다. 이른바 대등 보복주의입니다. eye for eye, tooth for tooth. 그죠?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똑같이 네 눈을 뽑을 것이고 네 눈을 상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이빨을 뽑는다고 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너 이빨을 뽑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레오 원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되면 이제 국가와 형사사법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해자를 단죄함으로써 피해자의 역할이 배제 또는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 체포가 금지되고 범죄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제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제가 돈이 많고 재벌이고 이렇게 된다. 그럼 제가 직접 복수를 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근데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사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아닌 국가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침해입니다라는 형사사법 철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즉,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관여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가 또 봤을 때는 그 형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의 법 질서가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국가가 침해를 당했으니까 국가가 대신 대등하게 보복을 해주겠다라는 사상이 일종의 국가주의 사상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는 어, 그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고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강도를 했다. 제가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검사한테 가가지고 경찰한테 가갖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한테 가갖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판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는 아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다가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즉 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 판사가 그래 반성을 하는구만 하면서 제가 감형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피해자인 제 입장이 봤을 때는 아니 이놈은 내게 아무런 사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에는 사고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삭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회복적 사법이다 라고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형사 절차에 있어 가지고 가해자는 일단 피해자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회복적 사법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때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 현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1945년 이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형사사법 제도의 재통합,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게 되고 피해자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제도가 부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자학이 성립하고 발전된 것은 사실은 맨델슨, 그렇죠. 벤자민 맨델슨이 시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47년 최초로 피해자학을 저술하게 됩니다. 빅티말러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맨델슨, 벤자민 맨델슨을 피해자학의 선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디크가 48년에 범죄와 피해자라는 또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맨델슨은 피해자를 6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관 피해자, 사소한 잘못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만큼이나 책임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 있는 피해자, 가장 책임이 큰 피해자, 가상 또는 상상적 피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샤프의 기능적 책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무관한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촉진적 피해자,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자기 피해자, 정치적 피해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벤자민 맨델슨은 이제 피해자의 선구자다라고 하고 이 벤자민 맨델슨은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강한 개인적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델스는 피해자를 6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샤퍼는 피해자를 7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는 피해자 보호운동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맨델슨의 피해자의 종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반복되는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피해자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예를 들면 여성이 있는데 보통 여성이 한 번도 강간을 당하기 어려운데 이 여성은 강간을 여러 번 당하더라는 거죠. 즉 반복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기 집에 지름길로 가면은 좀 이제 그 조명이 없고 가로등이 없어서 좀 어둡습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이제 번화한 그 도로가로 가게 되면 길은 좀 멉니다. 자기 집은 길이 좀 멉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가로등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지름길이다 싶어가지고 몸도 피곤하니까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놈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도로가로 가야 되는데 또 그 지름길이라고 해서 가다가 또 강간 피해를 당하더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있는데 보통 이제 식은 장치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식은 장치를 좀 하지 않아 가지고 뭐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나쁜 놈이 들어와 가지고 강간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또 유사하게 또 뭐 다른 데 갔는데 또 그렇게 또 소홀하게 해가지고 또 피해를 당하더라. 그래서 이 피해자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피해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벤자민 맨델슨은 피해자 종류를 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관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에 당한 어린이. 그죠? 어린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소한 잘못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술집에서 폭행범을 째려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가지고 술 먹다가 그냥 무시고 상대방을 봤는데 그놈이 야, 뭘 쳐다봐. 그러니까 또 나는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니 쳐다봤냐? 이렇게 하다가 둘이 이제 뭐 전투를 격정하면서 이제 폭행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가해자만큼 책임이 있는 피해자. 그죠? 그 예를 들면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 뭐 이런 게 될 거다. 그죠? 또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 즉 욕설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 있는 피해자는 이 가해를 유발하는 피해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가 맞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저를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는데 진실을 알고 봤더니 제가 도발을 한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너는 싸움도 못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지. 막 이러니까 야, 난 니하고 싸우기 싫다. 그런 욕을 하지마 막 했는데 자꾸 야, 그거 봐, 역시 너는 바보야.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뭐 하여튼 나이가 꼼짝을 못해. 막 자꾸 이러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도발하니까 에잇 하면서 한 대 팍 때려버린 거죠. 이게.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피해를 유발한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런 것이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 있는 피해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책임이 큰 피해자다. 이게. 그래서 주거 침입범이 집주인의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제가 절도를 해서 갔는데 그 집주인이 이 도둑놈이 오니까 제가 이제 뭐 야구방망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이놈은 제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놈이 피해자가 아니고 사실은 가해자나 마찬가지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가장 큰 책임 있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 또는 이제 상상적 피해자라고 했을 때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에 강도로 위장을 한다.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정치적 피해자, 그죠? 정치적 난민, 여기에 대한 것이 있을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맨델슨의 피해자의 종류에다가 우리 정치적 피해자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